후보자님, 네. 본 의원이 보니까 후보자님이 위증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시간 관계상 그 오전에 속기록 보고 위증이 될 만한 건 오후에 정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합참 이전 하는데 그 전에도 공감대가 됐다. 합참 이전 그 전에 공감대 된 적이 없어요. 후보자님은 합참 이전에 대해서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어떤 논의나 토의된 적도 없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토의나 논의도 없는데 어떻게 공감대가 됩니까? 본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그 위증으로 보이고요. 본 의원도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다음 잔류기지 3만 평 중 2만 평을 돌려받아서 잘한 것이다. 3만 평 중 2만 평 돌려받았습니까? 지금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잔류기지를 10,000평으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잔류부지를 다 전체를 다 돌려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조치를 또 진행. 새로운 잔류기지를 3만 평 정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냥 협의 중이니까 그러니까 3만 평 중에 2만 평 돌려받은 건 거짓이죠. 왜냐 새로운 3만 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니까 이거 갖고 따지기 뭐한데 이것은 위증 법적으로 들어가면 위증이 돼요. 그다음 대통령 공약 때문에 이전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은 광화문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고. 꼭 광화문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때 따져보세요. 강화문 시대 연대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위반한 것인데 대통령 약속 때문에 갔다. 이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세요. 나중에 제대로 못 따지면 우리 당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따져서 정정하기를 바라요.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조언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경호처장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입틀막 논란이었잖아요.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면서 이렇게 입틀막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경호 매뉴얼 때문에 했다. 매뉴얼에서 어쩔 수 없었던 합당한 겁니까? 조치를 어쩔 수 한 없었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입틀막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폭행이란 범죄 행위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폭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연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좌측이 김용현 경호처장 아닙니까? 그리고 저 두 번째 제가 동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팔을 든 것이 경호처장 아닙니까? 때리는 것까지. 동영상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동영상을 안 틀었는데 이것은 이 사항을 보게 되면은 명백히 폭행으로 보여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폭행할 의도가 있었으면 저렇게 먼 거리에서 했겠습니까? 3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럼 저 그거는 이해할 수 장면은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당시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빨리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저런 사건이 소란해지고 오래 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사건이 또 여기가 생기기 때문에 팔 꺾은 모습이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동영상 오후에 한번 틀게 좀 배려해 주세요. 예. 그 다음 용산 이전 약속 때문에 했다는데 약속 때문에 하더라도 시행간에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경호처장님 쓰는 숙소가 어디입니까? 해병대 사령관 숙소를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 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 숙소는 용산 한남동 간저 지역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4월 25일 날 해병대 사령관이 이사를 갔는데 한 일주일 전 정도, 18일 정도에 통보를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내로 가라고. 누가 통보한지 아세요?
해병대 사령관한테 일주일 내로 집 비우라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전 사령관, 예비역 사령관, 아무 직책도 없는 사령관이 캠프에 있던 사령관, 여기서 이름을 하기는 뭐해서 내 그러는데 이 사람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나가라고 일주일 내. 이것이 법과 절차에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밑 본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집을 비우라. 이것은 법과 질서에 맞는 겁니까? 의원님, 저보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아니 않습니까? 일주일에 그게 함께 한남동에서 통상 그리고 나서 그 후보자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25일 날 나갔는데 30일 날 해병대 사령관은 그 당시 집안에 대사가 있었어요. 자녀 결혼식이 있고 그래서 이 사령관과 가족이 겪은 고충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마치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일주일 만에 비우라고 하고 마치 쫓아내듯이 이렇게. 그래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대통령실 이전 하면서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니까 국방부 일부 요원은 합참으로 들어가고 합참 일부 요원은 시설본부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방사청으로 기상청으로 밀려 집 뺏겨서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사청은 있는 건물들은 다 폐건물을 이 모델링해서 들어갔다가 업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복귀했어요.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을 때 국방부 장병들, 간부들, 근무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 수장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후보자의 군생활 동안 저는 뭐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러한 형태들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우선 그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우선 그 해병대 사령관 관사를 뺏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그 해병대 사령관 관사는 주 관사가 아니고 예비 관사입니다. 주 관사는 해병대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게 정식적인 관사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예비 관사는 서울에 혹시 외박 오거나 또는 뭐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여유 있는 예비 관사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관저가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런 그 소요가 발생해 가지고 예비 관사 사용이 그 크게 용도가 없는 예비 관사를 활용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뺏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그게 살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예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비 관사입니다. 어느 공직자가 관사를 2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니 경호처장이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경리에 살았나요? 저기 그래서 김병주 간사님 시간 좀 제가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기 후보자님, 네. 당시 해병대 사령관 가족이 거주했던 데가 그러면 한남동이 아니고 지금 저 본관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말씀이시죠?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그 해병대 사령부 안에 관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더 답변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병주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후보자님, 네. 대통령실 이전 TF 부팀장을 언제 임명받으셨습니까? 인수위로부터?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임명받았습니다. 바로 네. 3월 14일 날 인수위에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후보자도 같이 가셨죠? 네. 그때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구했죠? 예, 장관하고 통화했습니다. 예,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죠? 네, 그 당시 서욱 장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3월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 국방부로의 이전을 발표했죠. 네. 4월 6일 날, 4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회의로 496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했던 총 비용이라고 계상했던 496억 원에 대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의결됐죠. 두 차례에 걸쳐서. 예. 자, 이 정도가 됐으면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이 된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예. 가장 나쁜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이전, 졸속, 기만, 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 시비가 묻혔지만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자, 대통령실 이전, 국방부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나 뭐 합참 건물이나 다 국유재산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중에 행정 목적에 쓰여진다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이전하려면 뭔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혹시 아세요? 오늘 아시는 게 별로 말씀 없는 것 주시죠. 네. 몰라요. 잘 모르시기 네.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셨어요. 기재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네. 사용 승인 절차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죠. 7월. 네. 대통령의 발표 이후 한참 뒤에 네. 이것이 국유재산법 위반이에요. 기재부에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도대체 필요한 이전인지 그 이전으로 인해서 국방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국가안보에 문제를 끼치지 않는지 편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를 다 고도로 심리한 뒤에 예산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당선자가 얘기한 496억 원이 적절한 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러한 심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 확정하고 무슨 탱크를 앞서서 뭐 진압하듯이 가서 비워라고 국방부한테 비워라고 합참한테 비워라고 연쇄적인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국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징역 2년 이하 처벌됩니다. 자, 이 PPT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대통령 이전에 496억이면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의결했습니다. 웬걸 경호처 86억 원 우리 후보자 관련된 거예요. 경찰 경호부대 57억 원 마찬가지 143억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아까 기재부 사용 승인도 받기 전에 초기에 다 예비비 의결 받았습니다. 추가 들어갔죠? 그래서 64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행안부, 경호처, 국방부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재정법상 이 예산에서 이 예산을 빼가지고 저쪽 예산으로 전용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야 돼. 사업간 유사성이란 말 아시죠? 장관 후보자님, 예.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예. 말입니다.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듯이 빼먹었어요. 뭘로? 공무원들 통근비, 경비단, 급식비 이거를 세상에 전용을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대통령이 지지하는데 다 전용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세상에 빼먹을 거 빼먹어야지. 공무원들 통근비,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경비단의 군인들 급식비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한 개 306억입니다. 946억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9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뭐 집히는 게 없어요? 500억에 4억 모자랍니다. 500억이란 기준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 돼요? 후보자 아셔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는 웬만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500억은 기재부 예타, 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는 기준이 500억입니다. 아시는 게 뭐 있어요?
5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496억 가짜로 엉터리 계상해가지고 주먹국으로 그렇게 계산한 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알파의 오메가고 본질입니다. 후보자 예. 말씀하시죠. 답답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 말씀 끝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예외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박선원 의원님이나 여기 부승찬 의원님이나 황 의원님이나 허영 의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업이다. 보안을 위태롭게 만든 미국으로부터 도감청 의혹을 받았어요. 4월 달에 받았는데 불과 몇 달 뒤에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도감청 대비하는 경호 시스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청와대에 그들이 있었으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 도감청이나 당하고 부랴부랴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이러한 설치하고 이 모든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절차와 해서는 안 되는 결정과 주먹구구의 계상에 의해서 국민을 눈속임하고 그래서 통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예, 박범계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국방장관 본인이 주도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유재산법 위반이고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하겠지만 답변을 네, 후보자님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뭐 말씀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뭐 졸속 이전이니 예산 낭비니 법규 위반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청와대 이전한 때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승인 다 해주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도감청, 미국의 도감청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의 도감청 문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496억 내로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국무에서 의결된 대로만 썼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보다 훨씬 현재 상승을 추가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 박 의원님. 국무회의를 속였고 국무위원들을 속였고 박 의원님, 그 질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박 의원님 추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